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버블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버블 논란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요. 이번 주가 조정은 유난히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도 되는지 성장주 ETF 투자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버블 논란은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빅테크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소형 테마주들까지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죠. 보고 계시는 화면은 구글 검색 키워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구글 트렌드 자료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의 AI 버블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고점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11월 4일 성장주가 급락했죠.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성장주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의 직접적인 트리거는요, 바로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였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자산운용 9월 30일 기준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풋옵션이 있었어요. 그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하락에 베팅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성장주 전체가 급락을 했죠.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11월 4일에 공개된 보고서는요, 2025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시차가 있어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이유는 버핏은 단타를 치진 않죠. 그런데 마이클 버리는 달라요. 9월 말 기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의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에요. 마이클 버리는 SNS에 지금은 숏 포지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어요. 사실 제가 전날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일찍 잠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성장주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마이클 버리가 지금도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조차 불확실하고 설령 지금까지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마이클 버리가 숏치면 그 종목 정말 빠지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에피소드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항상 맞진 않아요. 2021년 테슬라를 포함해서요. 숏 쳤다가 실패한 사례 상당수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보자면 보름 전에 터진 지방은행 부실 우려가 훨씬 크거든요.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시장은 당시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이 뉴스에 꽤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요, 팔란티어 역대급 실적 발표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8% 상승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뉴스인데요. 마이클 버리 때문에 8%가 하락을 했어요. 이번 성장주 조정의 트리거는 정말 어이가 없지만 하나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성장주 투자 심리가 확실히 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주는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 뉴스에 더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 AI가 버블인가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산업 성장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주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모든 AI 관련주가 무조건적으로 다 오르는 시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 전략 분명 점검하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경계해야 하는 성장주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소형주의 조정은요, 한 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나스닥 100, M7에 집중 투자하는 ETF죠. 맥스, 그리고 꿈을 먹는 주식에 투자하는 AR, KK입니다. 최근 1개월 누적 성과인데요. 맥스는 3.92% 상승했는데 ARKK는 7.18% 하락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반등은 있어요. 하지만 저점이 꾸준히 낮아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잘 맞추지 못하죠. 밥 먹고 그 일만 하는데 주가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무리 뛰어난 애널리스트도요, 주가 정확히 못 맞춥니다. 주가는요, EPS 곱하기 PER입니다. 주당 순이익은요, 정말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은 근접하게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PER은 정확히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 PER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시장에서는요, 이 멀티플이 확장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죠. 반면에 안전자산 선호 시장에서는 이 멀티플이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쭉쭉 빠집니다. 성장주가요, 가치주보다 변동성이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이 PER이 높죠.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멀티플의 상단과 하단의 갭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성장주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더 이상 주식시장은요, 성장주들한테 높은 멀티플을 허락하지 않아요. 실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멀티플이 쭉쭉 확장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던 성장주들은요, 더 먼저 그리고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형 성장주가 나쁘다라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ARKK가 더 빠진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분명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성장주는요, 변동성 경계해야 합니다. 마켓 타이밍 고려해서 매매하셔야 해요. 하지만 AI 버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꾸준히 모아가야 하는 성장주 여러 번 강조드렸죠. 빅테크와 반도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끊임없이 오를 수 없어요. 성장주 투자 오래 하면 분명히 조정 옵니다. 단순히 5에서 10% 하락하는 것 아니고요. 고점 대비 30% 빠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올해 4월 빅테크들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다 빠졌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미국 반도체 ETF SOXX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때요 2022년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고요. 올해 4월에도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성장 ETF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입니다. 역시 2022년 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 빠졌고요. 올해 초에도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고점을 진작에 넘어섰죠. 그냥 바이앤홀드 하신 게 아니고 하락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았겠죠. 앞으로도 빅테크 반도체 투자하시면요, 아무 이유 없는 30%의 조정 경험하실 겁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가 왜 빠졌는지입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아야 여기서 더 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펀더먼털과 무관한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다? 무조건 더 사야죠. 펀더먼털과 무관하게 조정을 받는 사례는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 번째 경우는 예시가 필요 없죠. 올해 4월 미국 증시 조정의 직접적인 트리거는요,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빅테크들의 실적, 성장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펀더먼털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주식시장 전체의 하락으로 인해서 30%가 빠진 거예요. 전형적인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도 당연히 더 사야죠. 빅테크와 반도체는요, 중소형 성장주랑은 다릅니다. 펀더먼털 문제 없고요. 밸류에이션은 물론 시장 평균 대비 높아요. 성장주니까 당연히 높죠.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대부분 역사적 평균의 상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AI 버블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저는 AI 버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주는요, 원래 어느 정도 버블을 동반합니다. 성장주를 투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버블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저는 실적 성장성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대형 성장주로 그 버블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빅테크 ETF와 반도체 ETF는 AI 버블을 가장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 ETF 영상은 제가 이 직전에 하나 올려드린 게 있고요. 반도체 ETF 영상 다음 주 초에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 하나 드릴게요. 11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두 번째 라이브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첫 번째 라이브 세미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